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느 지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13일이면 기소 여부가 나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많은 의아심으로 많은 국민들과 함께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은폐된 실체가 무언가, 특히 종편에선 아니 바뀜 음모론이라고도 하고 권력투쟁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언론과 특히 종편에서 이와 같이 두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여기에 계신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깨달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6차 집회를 이어오면서 경찰의 불공정 수사와 기소 의견 제출에 분노하고 검찰의 공정 수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또 우리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징계 논의 반대에 대한 서명서도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는 이 지사를 품고 가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분열 시나리오야말로 보수 진영이 가장 환영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일에도 이 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 후속 취재를 알리는 트윗을 올렸고, 이날 공식 트위터에는 성남국제마피아파 브로커와 정치권의 유착 비리에 대해 알고 계신 분, 특히 2012년 2014년 성남국제마피아파 브로커와 정치권의 유착 비리에 대해 알고 계신 분, 특히 2012년 2014년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남시 산하 각 보건소, 성남시청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한 언론지에는 친 이재명 대 반 이재명으로 민주당이 남보다 못한 분열상을 노출하고 있다고 글을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도 살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재명 도지사 선거 전부터 이재명을 음해하던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는 뒤돌아보아야겠습니다. 김부선, 김영환, 갑자기 끼어든 공지영과 이창년, 기소된 3가지 사건들 중 특히 형님 강제 입원, 자칭 공문이라는 자들의 공차사의 해경공 김씨를 통한 김혜경 여사 고소, 변호사로 나선 이정열, 여러분, 그리고 이전에 민주당의 대권에 나섰던 다른 분과 민주당의 다른 몇몇 정치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거의 도덕성, 윤리성을 부각시켜 도저히 더 이상 대권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똑같은 프레임을 사용하여 이재명에게 통시켜 끝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계속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재 이런 정치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언젠가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들의 혐오를 느껴 정치와 거리를 뒀듯이 지금 그들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켜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대권주자 이재명을 우습게 만들고 문재인 정부를 무력화시켜서 2020년 총선과 제20대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패배가 가장 큰 그들의 목표일 것입니다.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를 무너뜨리고 가장 유력한 민주당의 대권주자를 없애는 끝없는 그들의 도발에 정말 질리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괴롭히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그 실체를 거의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흘려놓은 여러 실마리들에서 그렇죠? 누굽니까? 누가 주범에 속할까요, 여러분? 전해처럼 그들의 부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정말 주범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삼성, 자한당의 수구 세력, 안철수의 반미당, 여기에 놀아나는 언론들, 여러 무리들이 연합을 하고 있겠지요. 그들의 부역자는 누굽니까? 전해철, 김진표, 강병원 같은 사람들이겠죠. 정치에서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같이 이재명의 기소 의견으로 종편은 앉아서 연을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이재명 도지사는 후분양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는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을 지원할 공식 자문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이 나는 것을 안으로 사귀고 사귀며 이를 갈고 또 갈며 이재명을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해 그들이 쓰러질 때까지 절대로 우리는 물러나서는 안 되며 최후의 그들의 패배를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민주당원들은 참으로 다양한 성향과 능력과 재능을 가진 민주당 당원들입니다. 권리당원인 유병민 씨는 시민고발단의 이름으로 김부성과 김영환, 공지현, 이창윤 고소와 함께 언론과의 이슈 파이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부성과 김영환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 그들의 일방적인 말들로 인해 정치가로서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을 무너뜨리는 시도들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며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리를 마음껏 할보하며 도리어 참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그들이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정의사회며 민주국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영국 중에 8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러나 사회통합 순위는 최하위인 29위이고 놀라운 경제성장과 IMF 경제위기, 다 함께 국가의 성장을 위해 달려가는 사이 개인은 잊혀졌고 절망감과 불안감은 커졌으며 한국 노인 빈곤율은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려고 재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과 기회의 균등 정책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지금 직접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왜 이리 죽이지 못해 안달이겠습니까? 그가 하는 정책들이 기득권과 기존의 카르텔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하루도 편하게 지낼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이재명의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재명이 우리의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 사회를 공정사회로 만들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것임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부당하고 편파적인 수사에 동의할 수 없어
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당원 동지들은 세상을 어느 정도 다 살아오셨고 삶을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자신들에게 맞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한, 아니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를 위한 파이팅이 이제부터는 더욱 더 필요할 때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한 진리하고도 긴 우리의 이재명을 위한 길이며 투쟁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살려야 이재명 도지사의 미래도 민주당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도지사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위해 우리는 최선의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경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재명과 함께 적폐청산과 공정국가로 함께 나가는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지사님은 2017년 자서전에서 세상에 대해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쓴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는 알지만 우리가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는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이재명의 정책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이재명이 되어 이재명의 정책을 알리고 그를 반드시 이 상황에서 지키고 건져내야 할 것입니다.